서울 강남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김아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70이 되어 사진작가로서의 현역에서 물러난 지 벌써 2년째.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진은 말을 멈췄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다. 문득 서재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부터 써온 필름, 카메라와 렌즈들이 들어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래, 사진이나 찍으러 가볼까? 하진은 오랜만에 결심다운 결심을 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문득 고향 마을이 떠올랐다. 부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해변 마을.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춘을 불태웠던 그곳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오래된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하진은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점점 낯익어졌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보였다.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그대로였다. 마을에 도착한 하진은 천천히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정겨운 모습들이 남아있었다. 골목길의 담벼락, 바닷가 방파제, 낡은 등대까지.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파진 하진은 해변가를 걸었다. 그때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양 카페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위치였다. 하진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진은 깜짝 놀랐다.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다. 영주야?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김아진, 맞죠? 박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40년 만의 재회였다. 하진의 머릿속에는 25살의 영주가 떠올랐다.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웃던 모습, 해변을 함께 걸으며 손을 잡던 그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진이 말했지만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뭘 드릴까요? 영주는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물었다. 하진은 당황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 설령 어색할지라도 반가워하거나 적어도 놀라는 기색은 보일 줄 알았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영주는 더 이상 하진을 보지 않았다. 커피 머신 쪽으로 돌아서서 바쁘게 움직였다. 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영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커피가 나왔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하진은 여러 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영주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척했다. 하지만 하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잘 지내셨나요?
결국 하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덕분에 영주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이 카페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몇 년 됐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커피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영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진이 카페를 나서는 순간 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진은 다시 해변을 걸었다. 마음이 어수선했다. 영주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차갑게 대할 줄도 몰랐다. 40년 전 그들이 헤어질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영주는 이렇게 차갑게 돌아섰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하진은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이 필름에 새겨졌다. 40년 전처럼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하진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펜션에 방을 잡고 매일 해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바다향 카페를 지나쳤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영주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을 만났다. 아, 하진이 아니가? 정말 오랜만이네. 이장님은 하진보다 1살 위인 동네 선배였다. 형님도 잘 계셨네요. 그럼 우리 같은 놈이 어디 가겠나? 그런데 너는 뭐하러 온 거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사진 좀 찍으러 왔어요. 아, 그래? 그럼 잘 됐다. 마침 다음 주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자원봉사 안 할래? 하진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마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축제 준비 첫날 하진은 마을회관으로 갔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영주도 있었다. 영주는 하진을 보고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자, 그럼 팀을 나눠서 일해 봅시다. 하진 씨는 영주 씨와 함께 무대 장식을 맡아주세요. 이장님의 말에 하진과 영주는 동시에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둘은 무대 뒤편으로 가서 조용히 일하기 시작했다. 색종이를 자르고 리본을 묶고 풍선을 부는 단순한 작업들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없이 각자 맡은 일만 했다. 가위 좀 빌려주세요. 영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여기요. 하진이 가위를 건네주었다. 손이 스칠 뻔했지만 영주는 재빨리 피했다. 그런 영주의 모습을 보며 하진은 씁쓸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영주가 풍선을 불다가 실수로 터뜨렸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영주는 뒤로 물러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하진이 재빨리 영주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괜찮으세요? 하진이 물었다. 영주는 하진의 손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고 주름이 많이 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네, 고맙습니다. 영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깜짝 놀라면 뒤로 물러서는 버릇.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영주는 순간 당황했다. 그가 자신의 버릇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런가요? 영주는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작업을 계속하던 중 하진이 색종이를 자르다가 손을 베었다. 으악! 작은 신음소리에 영주가 고개를 돌렸다. 하진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어쩌죠? 상처가 꽤 깊어 보여요. 영주는 당황하며 자신의 가방에서 밴드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진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 순간 하진은 영주의 손길이 여전히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하진이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영주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당으로 갔지만 하진과 영주는 무대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진작가로 유명해졌다고 들었어요. 영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저 그래요. 이제는 은퇴했고 가족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요. 영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진도 영주의 가족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왜 그랬어요? 결국 하진이 물었다. 영주는 도시락을 보며 대답했다. 그때가 언제요? 우리가 헤어질 때요. 갑자기 만나지 말자고 하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영주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 대답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요. 하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주는 일어서며 말했다.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들어봐야 알 것 아니에요? 하진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주의 눈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다. 어머,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마을 부녀회장이 농담조로 말했다. 영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자리를 피했다. 오후 내내 영주는 하진을 피했다. 하진은 그런 영주를 바라보며 답답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두는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간 영주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다. 해변에서, 산에서, 마을 축제에서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록들이었다. 영주는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하진이 자신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영원은 너무 짧았다. 미안해, 하진 씨. 영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축제 준비 사흘째, 하진은 고향집을 정리하러 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째 비어있던 집이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하기로 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하진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하나씩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옷까지, 아버지의 책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물건들까지.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 같았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진은 망치로 자물쇠를 부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함께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편지들을 보는 순간 하진은 깜짝 놀랐다. 모든 편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받는 사람은 박영주였다. 그것도 40년 전 자신이 쓴 편지들이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왜 이 편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았다. 영주야, 오늘도 네가 보고 싶다. 군대에 간 지 한 달이 됐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제대하면 꼭 결혼하자. 약속했잖아. 하진의 손이 떨렸다. 이 편지를 분명히 영주에게 보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취업 준비를 하며 보낸 편지, 결혼하자는 편지까지 모두 합쳐서 10여 통이 넘었다. 그때 갑자기 이해가 됐다. 이 편지들이 영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도 영주의 아버지가 가로챈 것 같았다. 당시 영주의 아버지는 하진을 못마땅해 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하진은 편지를 들고
바로 바다양 카페로 향했다. 영주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영주 씨, 하진이 부르자 영주가 고개를 들었다. 이걸 좀 보세요. 하진은 편지 뭉치를 내밀었다. 영주는 그것이 편지인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이게 뭔가요? 제가 40년 전에 쓴 편지들이에요. 당신에게 보낸 편지요. 영주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받아들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영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어떻게? 고향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아마 당신 아버지가 돌려보내신 것 같아요. 영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편지들이었다. 하진이 자신을 잊었다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가 이런 일을? 영주는 중얼거렸다. 그때 당신이 갑자기 만나지 말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진이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이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도 하고. 영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 그리고 집안 차이도 있고. 영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요. 하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주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하진은 영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만약 이 편지들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영주가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어요. 하진의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영주를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하진이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영주가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진은 영주의 손을 잡았다. 영주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하진은 놓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진 씨, 4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도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영주는 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하진의 말에 영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영주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하진의 간절했던 마음, 자신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편지가 가장 가슴 아팠다. 영주야,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영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만약 이 편지를 그때 받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하진과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픔,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외로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제 와서 원망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아실까? 영주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을 원망해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다. 하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주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자신만큼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미안했다. 서로 사랑했지만 오해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했다. 40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진은 그런 희망을 품었다. 편지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진과 영주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눈치챘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어색하면서도 익숙한 분위기, 서로를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저둘 옛날에 뭔가 있었던 거 아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맞아. 영주가 시집가기 전에 사귀던 남자 있었잖아. 혹시 그 사람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은 큰 화제거리였다. 축제 준비 마지막 날 하진과 영주는 다시 한 팀이 되었다. 이번에는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둘 다 기계에는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다. 이 선을 여기에 연결하는 건가요? 영주가 물었다. 글쎄요, 설명서를 봐야겠네요. 하진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설명서를 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영주가 말했다. 23이었으니까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하진이 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하고 맞서서라도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하진은 영주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40년 전에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후회돼요. 당신을 포기했던 것이. 영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끈질기게 찾아갔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컸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영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진이 되물었다.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하진과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아들이 걱정이었다. 그때 마침 영주의 아들 준호가 카페에 나타났다. 서울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 것이었다. 어머니,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준호가 카페에 들어서며 말했다. 아, 준호야. 일찍 왔네. 영주는 당황하며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했다. 준호는 하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분은 누구세요? 그냥 마을에서 알게 된 분이야. 영주는 얼버무렸다. 마을 축제 준비를 함께 하고 있어요. 하진이 덧붙였다. 준호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특히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 그분과 무슨 사이예요?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아는 사이야. 영주는 부인했다.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준호는 예리하게 지적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영주는 계속 부인했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다.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준호의 질문에 영주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나이가 이제 60이잖아요.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섣부르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준호의 말에 영주는 착잡했다. 아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다. 한편 하진도 고민이 많았다. 영주와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축제 당일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무대에서는 공연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진과 영주는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며 시선을 주고받았다. 하진 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부탁했다. 하진은 기꺼이 카메라를 들었다.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했다.
영주 씨도 같이 찍으세요. 사람들이 영주를 불렀다. 영주는 어쩔 수 없이 사진에 들어갔다. 하진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축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뒷정리를 했다. 하진과 영주도 함께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즐거웠어요. 하진이 말했다. 네, 저도요. 영주가 대답했다.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진의 말에 영주는 웃었다. 4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누가 봐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어 보였다. 저 둘 정말 잘 어울린다. 옛날 연인 사이였던 게 분명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다. 준호는 그런 분위기를 보며 불편해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뜩잖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영주의 입장에서는 달랐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컸는데 하진을 만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축제가 끝난 후 며칠 동안 하진과 영주는 서로를 피했다. 준호가 계속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진은 혼자 해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영주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과의 갈등,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까지. 그러던 어느 날 하진은 용기를 내어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주 씨,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영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옛날에 우리가 자주 걸었던 그 길 좀 같이 걸어볼까요? 하진의 제안에 영주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이 보면 새벽 일찍 나가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결국 영주는 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산책로에서 만났다. 40년 전에도 이 길을 함께 걸었다. 그때는 손을 잡고 걸었지만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다. 변한 게 별로 없네요. 영주가 말했다. 나무들만 더 커졌어요. 하진이 대답했다. 산책로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며 반짝였다. 새들의 지저귐과 파도 소리만이 들릴 뿐 조용했다. 그때도 이렇게 일찍 나왔었죠? 하진이 물었다. 네,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시니까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죠. 영주가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런 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진이 웃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옛 이야기를 했다.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첫 키스까지. 부끄러웠던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여기서 처음 키스했었죠? 하진이 큰 소나무 앞에서 멈춰섰다. 그랬나요? 영주는 얼굴을 붉혔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기억해요. 당신 손이 너무 떨어서 제가 더 놀랐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설렘이 그대로 느껴졌다. 산책로 중간에 작은 정자가 있었다. 예전에도 있던 정자였는데 새로 단장해 놓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영주 씨,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많았다. 준호 때문에 걱정이죠? 하진이 알아챘다. 네,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 시선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이 연애하면 안 되나요? 하진의 질문에 영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진의 말에 영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무서워요. 영주가 솔직하게 말했다. 뭐가요? 다시 사랑하는 것도 또 헤어지는 것도. 하진은 영주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영주가 손을 빼지 않았다. 헤어질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진의 말에 영주는 눈물이 났다. 그때 못 해본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봐요. 하진이 계속 말했다.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영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진과 함께하는 일상들이 행복해 보였다. 생각해 볼게요. 영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진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때 하진이 카메라를 꺼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 지금요? 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영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진은 셀프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다. 영주는 어색해하며 작게 미소를 지었고 하진은 환하게 웃었다. 잘 나왔네요. 하진이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다. 나이 들어서 사진 찍기 부끄러워요. 영주가 말했다. 전혀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하진의 말에 영주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다. 집에 돌아온 영주는 오래 생각했다. 하진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할 자격이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을 또 포기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갈 것인가? 그날 밤 영주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박영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거울 속에 자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었다. 하진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주의 대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애타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영주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싶었다. 4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전해졌다는 것이었다. 마을에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다. 기상청에서는 강한 바람과 폭우가 몰아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태풍 대비를 시작했다. 영주는 바다양 카페를 보며 걱정이 컸다. 카페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서 파도가 높이 치면 침수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카페 지하에는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옛날 사진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얼마 전 하진에게서 받은 편지들까지. 어머니 카페 문 좀 닫고 집으로 오세요. 준호가 전화로 재촉했다. 응,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게. 영주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 카페는 남편이 죽고 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다.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다. 파도도 높아져서 방파제를 넘나들었다. 영주는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밤이 되면서 태풍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렸고 비가 세차게 내렸다. 영주는 카페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경 마을 방송에서 긴급 상황을 알렸다. 해안가 상가들의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카페가 침수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하에 있는 물건들이 걱정되었지만 이런 날씨에 나갈 수는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영주 씨, 저예요. 하진의 목소리였다. 이런 밤에 웬 전화세요? 카페 걱정되어서요. 지금 침수되고 있다던데. 네,
어쩔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가봐야죠. 지하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 하진의 말에 영주는 가슴이 뛰었다. 맞았다. 지하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저 좀 믿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하진은 전화를 끊고 우비를 입었다. 손전등과 방수 가방을 준비하고 카페로 향했다. 바람이 너무 세서 걷기가 힘들었지만 영주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말로 물이 차고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물이 올라와 있었다. 하진은 망설이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지하실은 이미 무릎까지 물이 찼다. 하진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펴보며 중요해 보이는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사진 앨범, 서류함, 그리고 영주가 소중히 간직하던 상자들까지. 가장 먼저 편지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방수 가방에 넣었다. 그 다음에는 사진들을 구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물이 점점 더 차올랐다.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지만 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영주에게 소중한 것들을 모두 구해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몇 대를 발견했다. 아마도 영주의 남편이 사용하던 것 같았다. 하진은 그것들도 챙겼다. 가방이 무거워졌지만 하진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큰 파도가 몰려오면서 카페 전체가 흔들렸다. 하진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밖으로 나온 하진은 바람과 싸우며 영주의 집으로 향했다. 온몸이 젖고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영주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힘이 났다. 영주의 집에 도착한 하진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저예요. 하진이에요. 문이 열리자 영주가 깜짝 놀랐다. 하진이 온몸이 젖은 채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이런 날씨에? 카페에서 이것들을 구해왔어요. 하진이 방수 가방을 내밀었다. 영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갔다 왔어요? 네, 중요한 물건들은 다 구했어요. 영주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편지들, 사진들, 카메라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물에 젖지 않게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진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해줄 줄은 몰랐다. 감기 걸리겠어요. 빨리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영주는 수건과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다. 다행히 남편의 옷이 남아 있어서 하진이 입을 수 있었다. 정말 무모한 일이었어요.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영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뻐요. 하진의 말에 영주는 더욱 감동했다. 그때 준호가 잠에서 깨어나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준호는 하진을 보고 놀랐다. 카페가 침수되어서 중요한 물건들을 구해다 주셨어. 영주가 설명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하진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고맙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진의 솔직한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영주는 따뜻한 차를 끓여 하진에게 주었다. 이제 정말로 결심했어요. 영주가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요? 하진이 물었다.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영주의 고백에 하진은 기뻤다. 오늘 밤의 일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정말요? 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래요. 영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진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반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쳤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영주와 하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하진과 영주는 카페 복구 작업을 함께 했다. 다행히 건물 자체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지하실만 청소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일했다. 여기는 제가 할게요. 하진이 무거운 짐을 들려 하자 영주가 말렸다. 같이 해요. 둘이 하면 더 빨라요. 이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는 사이였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부럽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다. 카페 복구가 끝난 후 하진과 영주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저희가 40년 전에 연인이었다는 것을 다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하진이 말문을 열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주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다.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에 두 사람은 감동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달랐다. 어머니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어머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충분히 생각해봤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년이 지났어. 영주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도 그걸 이해하실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진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고 심장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영주는 걱정이 컸다.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진은 병원에서 며칠 입원해야 했다. 영주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돌봐주었다. 미안해요. 당신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하진이 미안해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영주는 하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혹시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돌볼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영주의 말에 하진은 안도했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우리 나이에 무슨 계획이냐고 하겠지만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꿈은 있어야죠. 영주가 대답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약속했다.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해보기로. 하진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은 더욱 소중하게 시간을 보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살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애틋해 보여.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진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많이 행복해 보여요. 준호가 하진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돌봐드릴게요. 하진이 대답했다.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하진과 영주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결혼할까요? 하진이 갑자기 제안했다. 결혼이요? 영주는 놀랐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결혼이냐고 하겠지만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하진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다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주는 잠시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하진의 마음이 고마웠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진은 재촉하지 않았다. 영주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날 밤 영주는 오래 생각했다. 결혼을 한다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하진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았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했다. 그래, 행복하자. 영주는 결심했다. 주변의 시선이나 걱정은 접어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마을 축제가 다시 돌아왔다. 작년과 같은 시기였지만 하진과 영주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이번에는 연인으로서 함께 축제를 준비했다. 올해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하진이 마을 회의에서 제안했다. 무슨 이벤트요? 이장님이 물었다. 사진관을 열어보려고요. 마을 사람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만 사진을 찍는데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하진의 제안을 환영했다. 하진과 영주는 며칠 동안 준비에 열중했다. 오래된 사진기들을 점검하고 배경을 만들고 조명을 설치했다. 영주는 하진을 도우며 사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셔터를 누를 때는 숨을 멈추고요. 하진이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요? 영주가 카메라를 들고 연습했다. 네, 잘하고 있어요. 하진은 영주가 사진 찍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축제 당일 사진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가족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찍어요. 아이고, 우리는 됐어. 아니에요. 가족 사진인데 어떻게 빠져요? 3대가 함께 찍는 사진, 부부가 손을 맞잡고 찍는 사진,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까지. 하진은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찍어주었다. 우리도 하나 찍을까요? 영주가 제안했다. 좋아요. 하진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타이머를 맞추었다. 그리고 영주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렸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필름에 새겨졌다. 잘 나왔을까요? 영주가 물었다. 분명히 잘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이 되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하진과 영주는 바닷가에서 불꽃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행복해요. 영주가 말했다. 저도요. 하진이 대답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두 사람은 약속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다. 어머니 하진 아저씨, 준호야, 영주가 반갑게 인사했다. 축하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호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었다. 고마워 아들. 영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진 아저씨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준호가 하진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잘 모시겠습니다. 하진도 고개를 숙였다. 불꽃놀이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진과 영주는 사진관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영주가 말했다. 저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 있었어요. 하진이 대답했다. 우리가 찍은 사진도 빨리 보고 싶어요. 내일 현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일찍 일어나 사진을 현상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모습이 신기했다. 그 중에서도 자신과 영주가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와, 정말 잘 나왔네요. 영주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액자에 끼워서 카페에 걸어 놓을까요? 하진이 제안했다. 좋아요. 영주는 기뻐했다. 사진을 액자에 끼워 카페 벽에 걸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왔다. 어머,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젊었을 때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 사람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부끄러워했다. 그날 저녁 하진과 영주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결혼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해요. 영주가 대답했다. 정말요? 네,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진은 기뻐서 영주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아주었다. 언제 할까요? 영주가 물었다. 언제든 좋아요. 당신만 괜찮다면. 그럼 다음 달에 조촐하게 해요. 네, 좋아요. 하진과 영주는 결혼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우리도 부럽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하진과 영주는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결혼식 날 하진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4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게 만났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이 순간이 영원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진과 영주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비록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바다양 카페에는 오늘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그렇다. 하진과 영주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었다.